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일을 출범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하고 평등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자유와 권리와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자유를 지키려면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 그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게 오늘 제 주제입니다. 20세기는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시작됐죠. 러시아 혁명은 임금님을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폐적 자기관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의 완결형입니다. 자폐적 자기완결 자기언급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정이 안 되니까 이걸 깨달았는지 어쩌다가 알았는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끝없는 원이 되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걸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깨트려 주려고 들어간 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체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옛날 신정정치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그래서 수천 년을 다스렸는데 깨부시고 나니까 권위를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백두대간이라는 땅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땅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니?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될까가 민주주의의 질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무슨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게 자유주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도 이 생물학적인 이 명령을 거부하고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과법칙을 따르질 않아요. 자유는 자발법칙을 따릅니다. 자유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건 곧 원인이 없는 거고 결과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원인이고 스스로가 결과예요. 자유는 스스로가 시작이며 스스로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대로 자유는 자유의 시초가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건과 존재는 자연의 인과법칙과 자유의 자발법칙의 혼합형이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소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기 때문에. 자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우리 믿는 게 이게 프리덤이에요. 천부의 자유. 근데 인간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다가 이쁘고 기특하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상으로 자유를 주는 게 요게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자유가 리버티예요. 프리덤 그리고 이퀄리티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퀄리티와 프리덤 중에 어느 게 먼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는 무한이에요. 무한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무한 차원의 자유, 나도 무한 차원의 자유, 초월 세계에선 그래요. 초월 세계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고 상상력을 뻗치면 그게 초월 세계예요. 상상 속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춰줘야 돼요. 그러므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 자유를 간섭하고 침범하고 해치는 상대방의 자유에 대해서
나의 자유를 발동하는 행동이 권리예요. 그러므로 권리는 자유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아까 자유는 무한대인데 자유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너는 자유가 여기까지다 할 때 그 권리, 이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해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자유의 손자예요. 그러면 지금 권리는 자유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의는 자유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법이 정해주는 데고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는 평등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평등은 자유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평등을, 자유를 뒤로 놓고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평등은 글쎄요, 어울릴지만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벤담이 한 얘기예요. 그건 사생하다고 그랬어요. 자유 없이 평등은 나올 수가 없는데 자유를 얘기하지 않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사생활을 얘기하는 거다. 벤담이 그랬습니다. 조금 민주주의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아무것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무한대 비결정의 이제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독재를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대신 자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에 1770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전문이 짧아요. 거기에 보면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건국되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식민지에서 우리 스스로가 헌법을 만든 겁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이나 박헌영만,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아무도 반박 못하게끔 막 그냥 그러는데, 그건 따져보면요, 탄탄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14일인가요? 8월 15일인가? 조선총독부에서 송진우 선생한테 행정권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송진우 선생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이걸 줬는 거니? 여운형한테 제일했던 여운형이 덥석받았어요. 거기에 박헌영이가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든 게,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에다 그걸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전국에 수많은 인민위원회가 생겨서 그거 위해서 그거 합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선총독부가 행정권을 줬을 때 인수했어요.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적인 뿌리는 어디 있느냐? 조선총독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다 뿌리치고, 이승만 박사가 그 양반이 국제법도 했잖아요. 이 양반에 의해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토착권을 발휘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헌법을 우리가 된 거지. 일본하고는 싹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식민지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고 식민지의 권위를 이어받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합법성은 세계적으로 드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유라는 거는 하늘이 주어진 거지, 일본 사람이나 혹은 영국 사람이나 식민 모국이 풀어주면서 주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우리가 되찾았어요. 민주주의로 이제 화제를 돌리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뭔가 하니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적, 자기완결, 자기 언급의 문장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하늘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대리인인
임금님이 있고 임금님이 그다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하사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제일 복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이게 자폐적 자기완결, 자기 언급의 이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비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름을 거는 나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북한도 민주주의 아니에요. 중공도 민주주의인가요? 거기도 민주주의. 이름이 하여간 다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여러 나라, 정치제도, 경제제도에 상관없이 많은 건 왜 그러냐? 이게 비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지게끔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 대부분의 인위적인 손이 들어가는데 그게 독재예요. 그 나라의 최고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든지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모든 법을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은 그런 약점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비결정인데 어떻게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있지만 비결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동력은 우리한테서 나와요. We the people, 우리한테서 나옵니다. 우리한테 나오는데 우리는 입법부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우리나라 구성원들, 그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뭐가 기관이 됐든 그 입법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나라가 돌아가는 동력이 에너지가 입법이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입법기관도 그 속에 속해야 되니까 입법부가 법이 없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법부는 입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무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게 금지 입법이에요. 그럼 입법부라는 건 어떤 데냐? 국민이 아까 말씀대로 무한대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입법부한테 맡긴 거예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건 사적인 거니까 천부 자유나 천부 권리는 그대로 두고 우리의 이 무한대 자유와 권리 중에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것만은 당신들한테 위임하겠어. 신탁을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이 권위. 이걸 찾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싹 배제하고 났더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은 거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를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거에 의해서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미국은 그 전문에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민주란 말이 없고 일본 헌법에도 민주란 말이 없고 프랑스 사헌법에도 민주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나라의 헌법에는요 민주란 말이 없어요. 자유만 있지.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란 말이 헌법에 있는데 자유는 그때 딱 한 번 등장해요. 자유민주. 그리고 민주란 말은 자꾸 들어가요. 헌법에 보면요. 그 재헌헌법 그다음에 헌법 보면요. 민주는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최근에 와서는 그 자유민주의 앞에 형용사처럼 붙은 자유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시대의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89년에 미국 헌법으로 출발해서 최근에 1947년에 일본 헌법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요 국가들의 200몇십 년간의 헌법의 역사를 보면요. 그 헌법에는 민주란 말이 없어요. 4.19를 민주의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선언문을 한번 보세요. 물론 민주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그 문서의 끝이 아주 웅장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흰 새벽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자유의 기수임을 자랑하노라.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하에서 그랬듯이 자유예요. 4.19도. 여러분들 자유의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자유가 그 목표를 삼아야 돼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냥 헌법에다 자유 써놓으면요. 그건 종이에 불과해요. 그럼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 이게 시장경제예요. 이게 시장경제가 이거 뒷받침해줘야
이게 살아난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헌법은 자유의 선언이고 예술은 자유의 상징이에요. 예술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예술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자유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